반갑습니다. 수익 러드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오늘 시장도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정말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끝없이 상승을 하는구나. 과연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할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런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꽉 찬 시간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수익런은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여러분들 켜시고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가져다만 되신다면은 저희 노란톡방 안쪽으로 안내가 될 겁니다. 수익런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딱 50분만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다 더 간결하고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이 시간들 저희가 한번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 수익률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드렸었던 그런 수익률들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최근 수익률들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DNT가 사실은 정말 예쁜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24%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팜스토리는 51.9% 수익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TCC스틸 21.6%, 현대 BNG스틸 20.6%의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우리 방송만 보고 쫓아오신 분들께서는 계좌에 보다 두둑한 수익 함께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저희가요, 일주일에 딱 한 종목씩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4주 동안 한 종목씩 공략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가지 종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4가지 종목군들에 관한 수익률들과 적중률들이 너무나 좋았었던 그러한 한 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언제 진입을 하는지,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정답을 내리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관해서 정확한 진입 시점들 그리고 매도 시점들까지도 늘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노란톡방 와주시는 분들에게 솔루션들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되신다면은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이시는 노란톡방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화요일 날 딱 50분만 오픈이 되고 있는 노란톡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방송이고 이 방송에서 딱 한 가지 종목씩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4주간 한 종목씩 공략을 해서 DNT, 팜스토리, TCC스틸, 현대 BNG스틸까지도 사실 이 4가지 종목 중에 3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재 관련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자재 섹터들을 공략하기에는 위험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 일전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관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DNT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은 공략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요. 정말 너무나 예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저점 공략으로 잡아드리는 DNT와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차트만 보시면은 어느 지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최근 저점에서 매수 구간들을 좀 잡아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계단식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사실 다른 여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모두 다 좀 하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NT 같은 경우에는 공급 규모, 계약 체결이라는 이슈와 함께 영업이익률과 흑자 전환이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적, 실체가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블라인드 종목으로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자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 테마주 매매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와 있는 종목군들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QR코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종목씩 공략을 해서 4주간 총 4가지 종목으로 이렇게 좀 수익률을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적중률들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공략주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일주일 만에 찾아뵙고 있죠. 여기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은 조그맣게 영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영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관한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이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의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또 이러한 지점에서 여러분들 공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이 주시는 솔루션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제한된 인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와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저희가 어떤 공략주를 드릴 것인가, 오늘의 픽 종목에 관해서 이제부터 한번 브리핑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정책 관련주를 좀 드릴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두 양 후보가 이 지지율이 너무나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사실 정책 관련주들이 예년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윤 당선인이라는 확정된 그러한 이슈가 생기고 나서 지금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정책 관련한 원자력 관련주를 한 가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원자력 관련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안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사실 탈원전에 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간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그중에 단연 원자력을 1등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자력 관련주 중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적인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했고 총 3군데의 바닥 구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마친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상태에 와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늘 전문가님이 생방송 중에 공략을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오늘의 픽은 정책 관련주입니다. 이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충분한 저점이 확인되고 있고 수급이 확인되고 있고 실질적인 실재가 있고 또 재무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원자력 관련주, 오늘의 정책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전문가님이 정책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에 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시장도 또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제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윙런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하락 출발을 해주고 있네요. 전날 나스닥이 좀 하락 마감해준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예상들이 보여지는데 우리 이 시장,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재방송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재방송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때 재방송을 뵀는데 오늘부터는 2주 만에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왜 항상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그러니까요. 휴일인지 거기에 맞춰서 재방송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부터 다시 생방송을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였죠. 어제도 지수가 힘들었고 저번 주에도 지수가 힘들었고 뭐 살짝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조금 뭐 완화가 되고 뭐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수가 이제부터 반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다음날 또 빠지면은 역시 지수가 저점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느 잔단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어떤 종목으로 이 종목을 한 번에 회복을 시키자 해가지고 또 투자를 했다가 종목들이 또 하락이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망가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하고 그다음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이 돼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돼야 반도체 수급 쪽으로 외인들 자금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경제 활성화로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마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규 자금이 아닌 관망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하락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미국 낙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되고 다운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하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회담을 하면서 뭐 성과가 없었죠. 오늘 다시 회담을 시작하지만 성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간의 미 증시도 낙폭에 의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 대폭락으로 가지 않고 그나마 좀 폭락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조기 금리 인상이 3월달에 결정이 된 것처럼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정례 회의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올 건지 0.25% 정도는 확정된 상황이지만은 3월 언제부터 올리겠다 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감에 그 역시 증시도 하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테마주 위주로 상승이 되고 금방 윗골이다고 빠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지금 더욱더 매수를 하고 하신다는 것보다는 개별 보유 종목을 체크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때 수익이 때 현금을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낙폭이 됐을 때 계속 현금을 쓰시다 보면은 시장이 편안해지고 단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시장의 상승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손가락 잠그시고 개별 보유 종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시장에 관해서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이 이제는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앞으로 바닥은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좀 두 가지 의견이 시장에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었던 거래 대금이 최근에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쯤 되면은 저점 상태에 와 있는 공략주들을 공략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예로는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죠. 최근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관해서는 아마 바닥에 있는 종목분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좀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실제로도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기업들에 관한 자금들이 최근에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충분히 투자의 전략들 세우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저점 공략 종목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종목을 알아가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단단하면서도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간의 낙폭으로 인해서 저점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또 수급이 붙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늘은 저희가 한번 제공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네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의 솔루션들 한번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정책주를 한번 건드려 볼까 해요. 사실 전문가님이 그간은 정치 테마주를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책주를 특히 가지고 오신 이유가 이제 사실은 정책주들이 그간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들은요. 너무나 지지율이 치열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당선인이 확정이 됐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시안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정책이 금융 선진화 공약과 에너지 정책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섹터가 있죠. 바로 원자력 섹터인데 오늘 전문가님이 이 저점 상태에 있는 원자력 섹터군들을 공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노란톡방 와주시는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이런 솔루션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려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정책주를 좀 준비를 해볼 거잖아요. 네네. 꼭 정책주를 오늘 선택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책주 쪽은 계속 선거가 지나고 나서 정책주만 계속 상승이 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정책주에 맞춰가지고 대선 후보자들이 엄청나게 정책을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입니다. 공약 속에서 원전주, 뭐 도시생활 관련주, 뭐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정책주가 있어요. 최근에는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관련주 섹터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어디 이동에 따라 가지고 발언에 따라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 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추후 앞으로도 예전에 발언했던 그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입 밖으로 나온 정책주들은 이미 다 상승이 되었고 이 중에서 아직 상승이 안 된 정책주 인해 가지고 가지고 왔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약간 자료로 듣기에는 금융 선진화 공약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세에 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실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 한 가지를 좀 집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에너지 관련한 정책주 중에서 원자력 사업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관해 사실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 수혜주, 원자력 관련한 sek터들까지 오늘 정책주로 한데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노란톡방 보니까 어떤 분께서 주린이 분께서 들어오셨는데 주린이라 또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시는데 주린이 분들도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이러한 블라인드 종목에 관해서 알아가 보면 될 것 같고 전문가님 사실 지금은 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질적인 그런 거래대금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거래대금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충분히 공략할 만한 저점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혹시 그 의견에 전문가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월달, 2월달, 3월달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러시아 힘들었어요. 리스크 때문에.
이 푸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버떡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러시아 사태가 계속 이거는 말 그대로 옛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그거하고 틀립니다. 맞아요. 네, 세계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지수가 나쁘게 된 게 아니고 전쟁 리스크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내일 16일이죠. 내일 16일 디폴트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참 푸틴도 좀 이기적인 게 달러로 갚았는데 유보화로 갚겠다고 70%나 떨어진 유보화로 갚겠다고 하고 있죠. 그만큼 경제가 계속 더더욱 안 좋아질 거다. 그 영향하에 계속 빠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3,000에서 지금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2,650에서 66까지 계속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지수가 저점이다.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수가 하락할 때 똑같이 차트 패턴이 하락되는 구간이 다 똑같아요. 지수에 의해 가지고 하락이 됐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인해 가지고 각 개별 종목의 호재로 인해 가지고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겠죠.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섹터가 제약바이오예요. 아, 제약바이오주요? 네,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이 빠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약바이오는 더 빠져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상승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공략할 섹터는 솔직히 시장이 아무리 시장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호재가 있다고 해도 악재가 오면은 전쟁 리스크하는 명분이 생기고 시장이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으로 테마주 이슈로 인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테마주도 말 그대로 테마로만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테마 위주에서 좀 약간 차트 바닥이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이 2바닥, 3바닥, 누우자리에 맞는 테마주 섹터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럼 생각하고 어떤 있어요. 섹터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왜 자꾸 돌려 말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공개하면 좀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섹터냐고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섹터는 정체주입니다. 아, 정체주요? 네. 정체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섹터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거요? 네. 안전자산입니다. 지금 화면 나오죠? 자, 지금부터 한번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지수가 빠져가지고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자금들이 다시 한번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호재하고 있어도 신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증시가 못 버티고 하락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이번에는 증시에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상승을 한번 수익을 창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정체주에 암호화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체주만 있다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쪽으로 시세가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최근에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들이 몰리고 있어요. 안전자산이 우리나라 세계 경제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금, 니켈, 그다음에 원자재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도 제일 금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쪽으로 안전자산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섹터로 갑니다. 하나는 정체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안전자산, 암호화폐 쪽으로 이 두 가지 섹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섹터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윤단선인의 정체주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게 많습니다. 좋아요. 네. 자, 저번 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대선 선거날이 있었고 다음 날 윤단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부동산부터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올라가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원 내정은 된다는 하에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상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관련된 섹터도 올라갔죠. 정체주들이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도 올라오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정체주 중에서도 아직 안 올라온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암호화폐 쪽으로 세금을 더
뒤치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데이터 쪽으로 개정을 하겠다. 맞아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 쪽에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간 것처럼 이 종목 역시 암호화폐 정책에 따라 가지고 대장주 위주로 올라갈 상승이 큽니다. 그리고 이 종목 관심 종목 갖고 온 종목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최고로 나왔습니다. 최고로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좋던가요? 네, 영업이익이 오.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지금 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오. 암호화폐 쪽으로도 하루 거래 대금만 해도 100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오, 투자한 그러니까요.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한 창투사 관련된 섹터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너무 되겠습니다. 뻔한 거 아닌 종목은 아니죠, 절대? 너무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천천히 흐름을 보고 시장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죠.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은 오늘 마이너스 5% 되고 마이너스 5%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고 마이너스 10% 되면은 중환자실 가시고 마이너스 40% 되면은 그때는 영안실 가시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실까지는 가지 않고 중환자실도 가지 않고 응급실 위주로만 딱 수준에 비유가 딱 내정되는 게 웃기네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중환자실 안 가게 할 거니까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맞춰야지 시장이 우리한테 맞춰주기 바라면 안 돼요. 시장에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그렇죠? 내일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도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단발성 이슈보단 지속적인 이슈로 가자 이겁니다. 자, 윤단성의 전체적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섹터입니다. 이 섹터는 첫 번째입니다.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쪽으로 대장주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호화폐 대장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기수 아니야? 뭐 우리 기수 아니야? 아니면 반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 김치국 마셨습니다. 그 종목들은 아니니까 걱정 넣으셔도 되고 이 종목은 다른 섹터를 위한 대장 섹터고 최근에 영업이익이 발표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암호화폐 관련으로 대장 섹터로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차기 정부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에 맞춰서 정책주 최근 윤 당선인이 계속 선거 전에 당선이 되기 전에 공약을 계속 이뤄내려고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엊그제였죠. 여가부로 폐지한다는 하에 다음날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은 데이터 산업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윤 당선인의 후보의 그동안 공약을 해왔던 그 정책들이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상승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암호화폐 쪽으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금융 쪽 자산 데이터 서비스를 윤석열 당선되신 분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데이터 쪽으로 자산 데이터 쪽으로 조금씩 넓혀서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섹터 아직 시세가 안 나기 때문에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옆에 보시면 안전자산 말 그대로 요즘 시장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디포트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일 디포트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디포트 선언을 한다고 하면 안전자산 쪽으로 금 쪽, 그다음에 암호화폐 쪽으로 돈들이 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가치가 70%, 80%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금은 사전이 좀 비싸고 암호화폐는 지금 또 떨어졌으니까 암호화폐를 사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상승이 될 때 안전자산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상승이 되면은 같이 이 종목도 상승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네, 함장님. 네,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원자력 관련주가 정말 크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이제 크게 주목과 두각을 정책주들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들은 워낙 양 후보의 지지율이 좀 치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정책주들이 하나하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적중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단기적인 수익률은 정책주를 공략하는 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주들을 공략할지에 관해서 전문가님은요. 금융 선진화 공약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로 금융 선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간 암호화폐 규제를 많이 줬었던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의 해제들을 하나하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주들은 그날 상승하는 섹터군들이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원전 관련 정책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암호화폐 관련 섹터군들 또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 그간에 큰 상승폭이 나왔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아니라 전문가님이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저희 수익런에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장중 생방송 중에 공략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서 빠르게 저희를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카메라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쪽으로 여러분들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또 우리 팍스 경제TV에만 나오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의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마셨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또 있으시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황했네요. 네. 자, 네.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 좀 중간에 끊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심을 받아 최근에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닥이에요. 왜 바닥인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왜 바닥이 나왔겠습니까? 바닥. 시색이 안 나왔으니까 바닥이죠. 오. 지수 영향을 빠진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한번 유보화 가치가 폭락이 돼가지고 그 폭락된 거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 쪽으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포트 선언을 하기 전에 안전자산이 암호화폐 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이 옮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정책적으로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대장 섹터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맞춰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맞춰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이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디포트 선언에 따라 가지고 안전 자산이 암호화폐 쪽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 최대 시적이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유의한 정책주 섹터입니다. 그리고 상승 VI가 되기 전에 포트폴리오에 하나 담아가지고 상승이 되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치킨 먹기로 합시다. 아,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하죠라고 이제 해맑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큰 돈과 떼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실질적인 지금의 현 시점은 정말 빨간불이라도 하나라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주식 투자로 벌어서 치킨값 혹은 뭐 우리 기저귀값 이런 거 벌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이렇게 투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급한 매매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불안한 매매하시지 않도록 그러한 전략들과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쓰셔서 늘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님입니다. 꼭 굳이 종목을 받아가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이 어디가 바닥 구간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님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이 저점 상태에서 완전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에 관해서 전문가님이 충분히 솔루션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 직접 방송에 나오셔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위해서 단 3초라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정말 그러한 노력에 버금가는 좋은 선물들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관련주, 정책주로 시세가 나올 암호화폐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노란톡방 안쪽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장중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워낙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혹은 ETN, ETF 상품을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전쟁에 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쟁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러한 시점은 지났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주목을 빠르게 해봐야 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정책 관련주들이 하나하나 주목을 받을지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어떤 종목이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시장에 관한 솔루션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버티신 거예요. 정말 잘 버티셨고 이제서야 주식시장에 외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주식 거래를 하는 자금 자체가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든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로는 이제 그 주식 자금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은 우리가 좀 매수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고점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충분한 저점을 확인한다라고 하죠. 세 번의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반등 추세에 있는 그러한 좀 안전하면서도 재무가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정책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암호화폐 수혜주는 저희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원자력 관련주도 한 가지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오늘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가량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원자력 관련주 중에 실제로 윤 당선인의 정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만한 기업인데도 아직 시세 분출이 좀 되지 않은 그런 보석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에 드릴 정책주는 여러분들 원자력 관련주와 암호화폐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문가님에게 한번 여쭤보자면은 사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에 관한 두려움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이 종목에 관해서 사실 뭐 확신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보기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이 조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장의 한번 볼게요. 무기입니다. 네. 뿅. 자, 보이십니까? 어머, 너무 저점이네요. 최고가가 어머. 이게 찍었던 게 37,700원이에요. 어머. 37,700원인데 현재가가 16,750원입니다. 그러면은 2배 밑으로 빠졌죠. 지금 50% 이상 그렇죠. 빠지네요. 어머.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선 한 마리 지금 어디서 5만 원에 오는 걸 제가 만 원에 팔겠습니다. 갈치야.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다동바리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동바리 짜리를 37,700원짜리를
16,750원에 드립니다. 아니 무슨 너무 웃기네요. 저희 농수산물 시장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종목은 여러분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를 가지고 온 만큼 정말 귀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 와주시는 분들에게 전문가님 매일매일 교육자료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종목군들의 공략을 전문가님 오늘 바로 하실 건가요, 혹시? 오늘 합시다. 오늘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오. 보여준 거 지금 추천한 게 있는데 오. 지금 천천히 올라가는 걸 위주 종목을 오. 냈는데 그 종목들이 약간 좀 보합 중입니다. 오. 이놈의 여시아 때문에 죽겠어요. 뭐 하긴 시청자분들도 그러겠죠. 여시아, 이놈의 여시아.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여시아 가보지도 않았지만 여시아에서도 저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여시아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종목이 4% 정도 올라갔다가 상승 중이거다 하는데 또 중간에 오. 푸틴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또 빠지고 이 주식시장 정말 어떠한 일도 한치 어려워요, 앞을 알 수가 진짜.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그렇기 없어요. 때문에 음. 저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푸틴 말 그대로 요즘 원자재 관련주라고 하죠. 니켈 뭐 이런 관련주 그 종목도 뭐 니켈 원자재 뭐 금값 뭐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푸틴 관련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갑자기 금 말을 끊으셨네요. 우리 레드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실 오늘 공략이 좀 나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 수혜주인데 그냥 이제 테마성 그러한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은 실질적인 정책에 관해서 언급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공략에 들어갈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 공략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 자체에 관한 아직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60-70%가량의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인 자리를 전문가님이 체크를 해주셨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자리들이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실시간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네요, 전문가님.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정말 조정 지옥이었네요. 조정 누가 지옥. 보면은 네. 누가 보면은 저기 징역 6개월 정도 갔다 온 것 같죠. 많은 조정을 현금이 받았어요. 묶이니까 그것도 뭐 징역 6개월이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횡보하다가 이제 조금씩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돈바디 가격은 37,7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다돈바디 16,700원에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700원이 최저점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생산도 엄청 좋아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증권방송에 나오셔서 다금발이라뇨. 네, 우리 전문가님. 정말 그만큼 오늘 좋은 종목이다. 이를 갈고 나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분 안에 조속히 또 입장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들 꼭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주 공략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들을 공략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에 관한 그러한 이슈들도 남아있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계속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이 너무나 고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체크해드리는 3번의 바닥을 확인한 그러한 저점 상태에서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가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좋고 성장성이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30초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네. 여러분들 최근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다음에 한 달 전에 나 이제 다시 주식 안 해 하고 떠나는 분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지금 다시 나 이제 다시 주식할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이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리스크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이다. 코스피가 뭐 2,800 간다, 3,000 간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종목수 한정하에 움직이면서 현금 비중을 아끼고 원칙적으로 주식하실 분들만 그분들만 노안톡에 입장하시면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수익런 한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